안녕하십니까. 예. 자, 도로교통법규 운전직 시험이죠. 운전직 시험이 사실은 이제 내용 다 알고 계시지만 원래 기능직이었습니다. 기능직이라 가지고 시험도 그냥 과거에도 시험이 있긴 있었지만 이제 자체적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막 시중에 이제 떠도는 기출 문제라는 것들은 대부분 기억에 의해서 복원된 좀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가 기능직이 폐지가 됐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기능직이 폐지가 되면서 운전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쳐서 그 전에도 시험을 치긴 했지만 그렇게 이제 격식을 갖춰서 친 건 아니지만 일반 행정직 시험처럼 이제 정식으로 시험을 치고 정기적으로 보고 그렇게 하는 시험이 됐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이제 운전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많은 학원에 있는 수험학교에서 이제 교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세련된 문제, 교재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마련돼 있지 않다가 이제 응시하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수험생들도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교재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또 이제 정식으로 학원에서 강의한 적이 거의 좀 이렇게 좀 흔히 말하는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학원에서 강의를 한 적은 없고 전부 다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이제 패키지로 강의를 듣는 그런 쪽에서 이제 수업 들으시다가 이제 학원에서도 이제 이게 수험생들이 많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강의를 개설하고 또 촬영도 하고 또 동영상도 같이 병행해서 들으실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원래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거는 도로교통법을 이제 전문을 한 게 아니라 이제 행정법을 주로 많이 강의를 하다가 이제 그래서 몇 해 전에 재작년에 이제 학원에 이제 의뢰를 받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강의를 할 때는 다른 교재로 하다가 이제 제가 그걸 조금 더 컴팩트하게 줄여가지고 교재가 지금 하나 나와 있죠. 이거는 사실 보시면 상당히 내용이 편집도 상당히 여유 있게 돼 있고 그리고 분량도 상대적으로 아주 적습니다. 분량도 아주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달 동안 요 교재를 가지고 보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여유가 있고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것인가 이걸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여러분들 10문제죠. 10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동차 구조 원리하고 도로교통법규하고 이제 이게 20문제가 되겠죠. 20문제가 되는데 그중에 이제 도로교통법규는 10문제죠. 그러면 10문제인데 시중에 있는 책들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조금 이렇게 지연 말단적인 거. 그 사실 시험 범위는 엄밀히 말하면 도로교통 우리가 이제 법의 체계가 도로교통법이죠. 이게는 법률이죠. 국회가 제정한 법률.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이제 대통령이 만든 대통령령이고 행정부가 만든 행정입법에 해당되죠.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은 우리가 경찰을 소관하는 거고 경찰은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죠. 행정자치부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시행규칙. 그래서 크게 보면은 도로교통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다 시험 범주에 들어갑니다. 시험 범주에 들어가는데 근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보면 상당히 기술적인 것들, 절차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10문제 내면서 그는 지연 말단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출제가 사실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걸 잘 모르니까 중요한 지하단 그걸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다 열심히 보고 있기는 했는데 물론 이제 한 문제라도 틀리면 안 되겠다라는 거 이제 수험생이 절박한 심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공부를 할 때 분량을 상당히 많이 늘려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은 출제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물론 이제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보험용으로 책에다 집어넣어 놓기는 하거든요. 집어넣기는 하는데 근데 그걸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 그는 지연 말단적인까지는 볼 필요 없겠다. 이건 이제 강사의 어떤 나름대로 이제 안목을 가지고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교재를 할 때 처음에 이것저것 다 집어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좀 출제 가능성 빈도수가 떨어지는 것을 좀 줄이고 그래서 분량이 아주 컴팩트하게 됐죠. 그래서 일종의 요약집처럼 됐습니다. 요약집처럼 됐는데 근데 이거 해도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고요. 그리고 혹시 이런 시행규칙, 시행령 이런 주변에 이제 다른 경쟁자들이 보고 있는 책들 있죠. 보면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왠지 불안해. 수험생의 심리는 그렇거든요. 불안하니까 그걸 또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안 보셔도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또 몇몇 가지를 보완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분량을 확대해서 보시지 말고요.
요거 말고도 여러분들 또 자동차 구조 원리도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 부산 같은 경우는 세 과목이죠. 사회하고 국어인가요? 국어하고 사회인가? 그것도 그런 과목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막 분량 많이 늘려가지고 물론 뭐 진짜 나를 다 소화시킬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은 합니다. 시작은 그렇게 하는데 막상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요령을 부려야 됩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이 보통 요령 부리지 말고 우식하게 꾸준히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물론 당이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수험생들은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또 또 수험을 전문하시는 게 아니라 또 생업에 종사하시고 주말이나 이런 시간을 틈을 쪼개가지고 시간을 쪼개서 준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일수록 더더욱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수험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재를 처음에 쓰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런 것들은 좀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걸 좀 빼자. 또 제가 넣어놓긴 하지만 또 여기서도 좀 더 걸러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펜을 형광펜이나 이런 것 한 두세 종류 해갖고 중요도를 강조하면 아주 중요하다. 빨간 형광펜처럼 그걸 딱 쳐놓으면 그거는 시험 치기 직전에 그거를 또 한번 보는 거죠. 특히 이제 근데 또 잘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전체적으로 물론 이게 이제 문제가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풀이 그렇게 문제풀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그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은 나오는 포인트는 맥락을 잡을 수 있으니까 제가 체크해 드리는 거죠. 그것만 잘 보셔도 합격하시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도 또 시간 만약에 여기서 진짜 할 게 없다 그러면 다른 과목의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셔가지고 결국 합격하는 게 목표니까 도로교통법을 만점을 받도 다른 거 잘못 받아가지고 떨어지는 것보다는 도로교통법 한두 문제 물론 한두 문제 틀릴 것도 사실 잘 없기는 합니다만 그렇지만 만약에 이걸 어느 정도 숙지했다 그러면 다른 과목에 여러분들 괴로워하는 사회나 또 영어는 없죠. 국어 과목이나 이런 과목에다가 시간을 좀 더 많이 투자하셔가지고 합격하는 게 목표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제가 좀 감안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8주죠. 8주 동안 수업을 어떻게 해? 일단 처음 들으시는 분들 아니면 한 번 정도 처음 들으신 분들 또 한 번 정도 들으셨던 분들 동영상이든 아니면 다른 교재로든 한 번이라도 들으셨던 분들 그죠? 그러면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수험이 객관식이죠.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일단 처음부터 요거 이론을 다 설명을 하고 물론 나중에 또 우리가 모의고사 열심히 풀기는 합니다만 처음부터 이 이론 제 내용 보고 설명을 하고 정리하고 물론 이제 제 두문자나 이런 것들도 알려드릴 것이고 두문자 이런 것들도 알려드릴 것이고 아니면 주문처럼 이렇게 이제 외우는 암기 요령이나 이런 것들도 중간중간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보시면 도표나 이런 걸 제가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교재를 보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몇몇 가지를 이제 도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에 보시면은 운전면허 종류 8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교재 81페이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81페이지 보시면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시행규칙 별표 18요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실제 시행규칙은 이제 법 전체 체계상 시행규칙은 불형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법에 담기고 이건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건데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명령 그리고 자치법규 이렇게 법의 성문법이 행정법이나 이런 법학 일반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법의 상하 단계 구조가 되어 있죠. 그런데 헌법은 우리가 도로교통법에서 헌법을 배울 일은 거의 없고요. 물론 헌법의 기본적인 우리가 기본권, 통치구조, 삼권 분립, 대의민주주의 이런 것들 우리가 권력 분립 이런 것들 우리가 잘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도로교통법에서는 요 법률이죠. 요게 도로교통법이 되겠죠. 도로교통법은 국회가 만든 국민의 대표가 있는 의회가 만든 법률이죠.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이 중요하죠. 그러나 도로교통법에서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명령, 여기는 이제 대통령이 행정부가 만든 법을 우리가 명령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는 다시 대통령이 만든 대통령령,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부장관이 만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이런 게 들어있죠. 근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중요한 조문은 있습니다. 중요한 조문은 있지만 그 조문은 기술적이고 좀 지엽적인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걸러주고, 그러나 시험 문제는 여전히 잘 나오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요거 지금 요거 좀 전에 봤던 81페이지죠. 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있는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죠. 근데 이게 실제 시행규칙에는 요 박스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문을 확인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해처모여 시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또 도표화 시켜놓은 거, 제가 도표화, 그러니까 박스죠. 이렇게 도표화 시키는 걸 상당히 또 많이 강조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수험이니까 도표로 돼 있으면 한눈에 나중에 눈에 확인해서 보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건 나중에 또 확인은 하겠지만,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일단 면허의 종류가 크게 1종, 2종, 뭐 이걸 잘 알겠죠. 1종은 4종류가 있고 2종은 3종류가 있죠. 그래서 1종은 3종류, 4종류, 2종은 3종류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우리가 1종 대형, 1종 보통, 1종 소형, 그리고 특수죠. 그리고 2종은 보통, 그 다음에 2종 소형, 그리고 원동기, 그리고 연선면허가 있죠. 연선면허. 그래서 1종, 2종, 그리고 연선면허죠. 근데 연선면허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1종 보통과 2종 보통이죠. 대형, 우리가 이제 또 시험에 여러분들 기본적인 필수 자격이 뭡니까? 1종 대형 면허가 있어야 되겠죠. 대형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건데, 1종 보통 면허하고 2종 보통 연선 면허가 있죠. 이건 이제 연선 면허가 왜 필요하냐면 주행 시험이 있기 때문에, 1종 보통과 2종 보통은 주행 시험이 있기 때문에 주행 시험 치기에 앞서서 연습할 수 있도록 연선 면허가 주어진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차종들이 있는데, 요게 실제 조문은 1종 대형으로 몰 수 있는 차량 쫙 나열되어 있어. 실제 시행규칙을 보시면, 다른 교재나 여러분들 혹시 시행규칙 조문을 보시면은 1종 대형으로 몰 수 있는 면허 쫙 나열되어 있어. 그리고 1종 보통 면허로 몰 수 있는 차량 쫙 나열되어 있어. 그러니까 각 면허별로 몰 수 있는 차량을 그냥 뭐 해놨습니까? 기계적으로 펼쳐놨거든요. 근데 펼쳐놓은 건데, 그걸 보고 시험을 만약에 간다. 그래서 다음 1종 특수면허로 몰 수 있는 차종은 하면서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거는 그걸 각각 그러면 7가지, 8가지를 다 따로따로 외워야 된다.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조문을 분석하고 해가지고 해첨을 시켰죠. 그래서 뭐 일단 성용 자동차가, 성용차가 있겠죠. 승합차가 있겠죠. 승합차가 있겠고, 성용, 이제 편하게 들어드십시오.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박스나 도표로 책을 만들 때 그런 걸 감안했다는 거죠. 성용,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가 나오죠. 그래서 화물, 성용, 승합, 화물, 그리고 긴급 자동차, 건설기계, 그 다음에 긴급 건설기계, 그리고 특수자동차, 그리고 이륜자동차, 그리고 원동기죠. 우리가 이제 차종의 종류를 보통 이런 순서대로 제가 쭉 만들어 놨죠.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험 입장에서는 우리가 1종 대형 면허가 있어야 되죠. 1종 대형 면허가 있어야 되니까 일단 뭐는 가장 기본적으로 1종 대형 면허는 올 패스입니다. 거의 올 패스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승용차, 승합차, 인원에 상관없이 다 가능하죠. 화물 자동차도 톤수에 관계없이 다 가능하죠. 긴급 자동차도 제한 없이 다 가능하죠. 건설기계도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수 자동차도 기본적으로 되지만, 그럼 이제 일단 이런 식으로 되지만 특수 자동차는 다 되는데 두 가지가 빠져. 트레일러나 레크가 빠지죠. 트레일러나 레크는 특수면에서 보거든. 그럼 이제 그럼 우리가 쭉 보면서 여기서는 뭐를 밑줄을 진하게 쳐두시느냐. 특수나 트레일러나 레크는 재야 된다. 그것만 진하게 밑줄 쳐주시면, 그러니까 조문을 보실 때 트레일러나 레크는 재야 된다. 요거 살짝 진하게 쳐두는 거죠. 그러나 트레일러나 레크는 제외된다. 요걸 그럼 시험 문제 요걸 잘 기억해야 되죠. 그럼 트레일러나 레크는 뭐로? 특수가 아니라 대형이 아니라 특수 면허가 별도로 필요하죠. 그러니까 트레일러나 레크를 몰 수 있는 것은 특수 면허죠. 현재 면허 시스템상으로는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륜 자동차, 여기 이제 특히인데 이륜 자동차는 우리가 보통 이륜 자동차하고 원동기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은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토바이라고 하잖아요. 그치? 오토바이인데 오토바이가 법적으로 따지자면 하나는 자동차로 취급되고 하나는 원동기 자전거로 취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데나는 오토바이, 우리가 할리 있잖아. 할리 데이비슨 이런 것들은 이종 소형 자동차로, 이륜 자동차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근데 특이하게 이 이륜 자동차, 할리 데이비슨은 유일하게 딱 하나 맨 밑에 보니까 이게 쭉 보니까 밑에 아니라 이종 소형 면허죠. 이종 소형 면허만으로 보라. 그럼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한 거죠. 이게 뭐 없이, 이런 박스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시면, 이제 이거 하나 예를 드는 건데, 박스 없이 그냥 쭉 살펴보시면은 뭐 하게 되는 거야. 이런 걸 다 따로, 그러니까 열 몇 가지를 따로 외우는데, 근데 문제는 시험을 딱 냈을 때, 문제가 시험 딱 냈을 때, 그게 뭐야? 어디에 해당된지를 잘 끄집어내지를 못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는 도표화 시켜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야? 이륜 자동차죠. 그리고 또 하나, 원동기,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보자면, 원동기는 다 돼. 모든 면허로 다 모를 수 있지. 다만 이제 연선 면허만 없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원동기는 다 되니까 뭐 다 되는 거는 별로 뭐예요. 그러니까 원동기는 모든 면허로 다 모를 수 있다.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럼 일단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축으로 잡아놓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 보통, 그다음에 이제 보통은 대형보다 일종 보통은 대형보다 거의 비슷하지만 규모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죠. 그래서 승용차는 되지만 승합차들은 15인, 12등. 근데 이런 숫자들은 사실은 좀 이제 외워야 됩니다. 근데 일단 나중에 또 문제 풀면서 자주 우리가 보게 될 내용들이거든요. 외워두셔야 되고. 그리고 일종 소형은 우리가 면허 체계상으로는 있긴 있지만 이거 거의 이제 사실상 잘 활용 안 됩니다. 3륜차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3륜차 못 본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70년대, 80년대 이제 용달차, 그러니까 소형 화물을 몰 수 있도록 하는 용달차가 있습니다. 3륜차가 있어요. 3륜차 좀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3륜차를 보셨을 건데, 저도 3륜차를 보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이제 3륜차, 동네에서 동네 아저씨들이 이제 그 동네에서 이제 소형 화물을 몰 수 있는, 그러니까 3륜차는 바퀴가 앞에 하나만 있어. 하나만 있고, 그래서 앞에 뾰족하게 새부리처럼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차들도 있는 시절에 요즘 어디 박물관 자동탕 발품관이나 이런 데 가서 있을 건데,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 일종 소형은 체계상으로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시험지에 나올 일은 거의 없죠. 3륜차 이거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가 물어보죠. 근데 이 특수는 일종 특수지만, 이거는 일종이지만, 그렇게 해놓고 보면 거의 뭐하고 겹칩니까? 밑에 있는 이종 보통하고 거의 겹칩니다. 거의 차종이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도표화 시켜놓으면 눈에 훨씬 더 잘 들죠. 그러니까 거의 일종 특수는 표현은 일종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야? 이종 보통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다만 이제 일종 특수는 거기다 뭐가 하나 더 추가된다? 트레일러 레커가 추가된다.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도표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런 식으로 해두면 훨씬 더, 물론 이제 거기에서 좀 더 부분적으로 15인, 10인, 12인, 그러니까 숫자들이죠. 숫자들은 또 부분적으로 우리가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하겠지만, 그래서 요런 도표, 그러니까 요런 도표가 실제 공부를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당연히 요렇게 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혹시 다른 주제나 있는 것 혹시 보셨던 분은 그 내용을 펼쳐가지고 제가 만드는 요 박스 있죠. 요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수험에서는 요런 도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제가 감안해서 보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바로 있는 내용을, 내용이 상당히 컴팩트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일단 처음에는 문제를 바로 한번 풀어봅니다. 문제를 풀어보는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사실 공개가 안 되고 있거든요. 부산도 아직 다른 여타 지방은 문제가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공개 안 되고 그냥 기억에 의해서 시험은 치는데 문제는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억에 의해서 아름아름 복원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정확도가 좀 떨어지죠. 그런데 유일하게 도로교통법 시험이 문제가 공개되는 게 서울시야. 서울시가 2014년, 2년 전이죠. 그리고 올해 시험까지도 문제가 공개가 됐거든요. 그럼 이게 문제가 공개된 게 가장 스탠다드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문제인데, 근데 사실 올해 서울시 문제 혹시 서울 시험 치고 오신 분들 있습니까? 문제를 보시면 거의 거의 가장 기본적인 꼬아내는 문제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확인하죠. 그래서 처음에 한두 주는 기존에 있던 일단 먼저 복원이 먼저 이제 공개가 됐던 서울시 문제를 풀면서 역으로 책을 한번 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처음부터 밑줄을 쫙 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론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뭐 문제를 왜냐하면 이론을 배우지만 여러분들 시험은 문제로 치잖아. 그러니까 문제 치니까 문제를 통해서 이 내용, 대충 이런 문제가 나오거나, 이거 시험 문제는 그럼 책에 체크하면 나중에 이제 볼 때, 이거는 그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중요한 거니까 봐야 되겠다. 물론 이제 그런 거 할 때 제가 또 나름대로 두 문자나 이런 것들을 일러드립니다. 그럼 일러드리면, 그래서 처음에 한두 주는 문제를 통해서 뭐 하는 거야? 문제를 통해서 요 책을 한번 전체를 쭉 훑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밑바탕에 그림을 한번 그려놓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2, 3주 정도는 또 교재, 한 4주 정도는 요 교재를 보고, 그리고 마지막 또 이제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갈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한 1, 2주는 또 이렇게 이제 종합 모의고사 형태. 물론 이제 우리가 또 다음에 문제를 다시 문제 푸는 과정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굳이 이게 얇은 이걸 2달 동안 계속 이론만 열심히 설명을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를 같이 병행한가, 문제를 풀면, 그러니까 실전에 가깝게, 그죠. 우리가 일단 학문을 하는 게 아니죠. 도로 같은 여러분들이 수업 들어가지고 어디 가서 강의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업을 하는 거니까 항상 이제 수업 마인드로 접근하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도표를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 두 문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걸 제가 강조를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해서 보시고. 그래서 요거 뒤로. 서울시 문제입니다. 서울시 문제가 3년간 우리가 문제가 공개가 됐거든요. 문제가 공개가 되었으니까 서울시 문제 요거를 보시면서 그래서 먼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한번 그리고 그러면서 교재를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일단 서울시에 나왔던 문제는 가장 스탠다드한데 또 제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시는데 연도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연도를 표시가 안 되는데 자 오늘 요거 보면서 첫 주, 둘째 주는 아마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2014년도 나온 게 그게 앞에 그것도 있을 겁니다. 1번부터 10번까지는 자동차 구조 원리이기 때문에 이건 제 강의 범주가 아니고 11번부터 나올 겁니다. 자, 보면 11번부터가 도로교통법 조문이거든요. 그러니까 20문제가 나오는데 20문제인데 10문제는 자동차 구조 원리고 10문제는 도로교통법규가 되거든요. 아마 11번부터 다 보면 11번부터 20번까지인데 2014년도께 다음 중 도로교통법에 사용되는 용어 중에서 정차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요거부터 볼까요? 자, 이제 1번부터 보시면 자 1번 11번이죠. 2014년도 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2014년도 건데 거기 2014년도고 그 다음에 있는 게 11번에 영유아라고 돼 있죠. 영유아 요게 2015년도 겁니다. 영유아 도로교통법상의 영유아의 정의로 옳은 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11번 문제. 11번 문제 영유아라고 돼 있습니까? 요게 2015년도 문제입니다. 순서가 좀 섞여 있나요? 그래서 섞여 있구나. 제일 뒤에 안 나와 있네. 정차 요게 14년 이거시고 그 다음에 이거 문제가 다 안 돼 있구나. 영유아는 없나요? 하나가 빠진 것 같죠. 그 2015년도 영유아 같구나. 그럼 일단 첫 시간이니까 일단 하고 제가 다시 밑에 이야기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올해 나온 게 거기에 나와 있는 역시 도로교통법의 차죠. 차. 그래서 요게 요게 2016년도 올해 6월 달에 6월 25일 날 서울시 문제에 있었던 가장 최근에 있었던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하도록 했습니다. 이거 2015년도 문제는 아마 빠진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복사가 하면서 하나가 빠진 모양입니다. 그죠? 다 빠졌습니까? 다 없습니까? 그거 빠졌구나. 그거는 다시 제가 이야기할게요. 일단 2014년도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정차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운전을 저도 사실 도로교통법에 강의를 한다고 하기 전까지는 운전은 저도 운전 경력이 이제 거의 한 20년 돼 가는데 그냥 운전을 맨날 하면서 그냥
그냥 운전하고, 사실 법이라는 게 우리가 지키고는 있는 거, 뭐, 기껏 하는 게 속도 위반하면 안 되고, 뭐, 불법 주차하면 안 되고,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법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건 이제 개념을 정의를 내놓고 있거든요. 그럼 정차는 차 서는 거 아니야. 이게 정차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정차하고 주차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용어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를 외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럼 정차는 주차라는 개념하고 서로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를 보시느냐면, 교재를 보시면은, 저 앞에 몇 페이지냐? 6페이지로 한번 가보실까요? 6페이지 보시면, 교재 6페이지를 가서 보시면, 주차 및 정차 등 용어 정의가 있죠? 그럼 일단 그럼 주차는 뭐냐? 밑줄은 제가 특별히 칠하는 부분만 칩시오. 다 쭉 치지는 마시고. 그러니까 거기 중에서 핵심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냥 줄을 쫙 다 쳐버려. 그럼 다 쳐버리면 뭐 물론 이제 치는 걸 내가 봤다는 흔적을 남긴다는 의미는 있긴 하지만 그 중에 또 핵심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같이 눈을 읽다가 제가 밑줄 칠 부분 꼭 언급을 해드릴까 그 부분만 잘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하여 정지 상태. 그게 키워드죠. 계속하여 정지 상태. 그러니까 밑줄 치더라도 그런 거죠. 계속하여 정지 상태. 뭐 두는 것 이런 것들은 군더더기니까 보시면 되죠. 계속하여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그다음 밑줄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까지가 몇 줄이죠. 그러니까 뭐였죠? 계속 정지 상태. 보통 근데 계속 정지는 주차라는 건 알죠. 그런데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거죠. 그 보통 이제 우리가 주차는 어떤 생각이에요? 엔진을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엔진을 꺼야 주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엔진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내가 차에서 이탈해가지고 잠시 뭐 볼일 보러 가는 거죠. 그것도 법적인 용어로 법적인 그 개념을 한다면 그것도 주차가 됩니다. 바로 할 수가 없으니까죠. 그래서 그게 되고 밤에 이제 그 중요한 건 이 주차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정차죠. 그럼 정차는 운전자가 그다음 밑줄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 밑줄 그리고 5분에다 아주 진하게 동그라미 쳐두십시오. 5분에다가 아주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은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차는 차를 세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법에서는 세우는데 어떤 것이냐? 세워둔 상태에서 5분을 넘어서 버리면 그건 주차가 되는 거죠. 5분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니까 그러니까 내가 차에서 타고 있어. 시동도 걸어놨고 그런데 서 있는 상태에서 5분이 지나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는 아직 여전히 나는 뭐하고 있다? 잠시 서고 있다. 정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에서는 5분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 상태죠. 그러니까 5분이 넘어가 버리면 아무리 내가 운전자가 앉아 있고 시동을 걸어놔도 그건 뭐가 됩니까? 주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분이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럼 5분 지나게 아주 시험 문제 그러니까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아니면 또 기존에 있던 기출 문제까지 고른다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5분. 그럼 5분 지나게 동그라미 쳐놓고 그러면 그래놓고 이제 11번 문제로 돌아가서 보실까요? 그럼 11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도로교통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정차에 해당되는 거죠. 1번 보면 운전자가 특별한 사유로 차를 계속하여 정지자. 계속하여 정지는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주차죠. 2번 운전자가 차에 떠나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는 거 이것도 주차가 되는 거죠. 3번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3분 4번은 5분 5번은 7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5분이라는 숫자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5분이라는 숫자를 기억하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암기정가의 사실 아주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아주 기초적인 문제인데 이는 정차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늘 단골로 보게 되는 용어들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다. 그럼 이제 그건 또 연이어서 보시면 올해 문제 볼까요? 2016년도 문제에 보시면 15번 보실까요? 2016년도 문제에 보시면 15번에 보니까 다음 이번에 이제 뭐를 물어보고 있습니까? 주차를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다음 중 도로교통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주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운전자가 차에 떠나서 즉시 그러니까 우리가 시동 걸어놔도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두는 것
그 주차의 개념에 들어가는 거죠. 1번이죠. 2번,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자, 느린 속도니까 이거 우리가 뭡니까? 서행이라고 이야기하죠. 느린 속도 서행. 뭐 곧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서행. 그리고 3번, 차의 운전자가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 정지니까 뭡니까? 이거는 일시 정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본래의 사용 방법 따라 사용하는 게 우리가 운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 그러면 보시면, 그럼 다시 교재로 가서 보시면, 6페이지 다시 교재로 가서 보시면, 요 박스는 일단 시험 문제 맨날 잘 나오는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차 및 정차 등 제목에다가 빨간 형광펜으로 아주 진하게 밑줄 쳐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제가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해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그냥 여러분들이 보면 1페이지부터 보면 그냥 기계적으로 쭉 봅니다. 기계적으로 보는데 물론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근데 보실 때 좀 집중도가 떨어지죠. 근데 문제를 통해서 역으로 한다. 아, 그럼 이거는 이 박스는 시험 치기 직전까지도 무조건 봐야 되는 거야. 그럼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뭐가 많이 비교되냐? 주차하고 정차가 비교되는데 정차는 5분이나 숫자도 기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운전은 우리가 그냥 일단 글자가 차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굳이 운전의 개념을 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외워야 되는데 우리가 객관식은 외워야 되는데 보기가 주어지죠. 그럼 우리가 그냥 이렇게 구술 테스트로 한다. 야, 운전은 뭐냐? 정의를 내려봐라. 그러면 그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객관식은 보기가 주어지기 때문에 일단 눈으로 외워야 돼. 눈으로 암기란 말은 뭡니까? 자주 보는 거야. 일단 자주 보고 자꾸 눈으로 암기를 하는 거죠. 그건 이제 방법들 제가 계속 일러드릴 거거든요. 그럼 이 박스는 운전은 가볍게 보면 되죠. 도로, 몇 조 몇 항 이런 건 안 외워도 돼. 도로에서 차마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조정을 포함한데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죠. 굳이 밑줄을 따로 안 치셔도 되고요. 그리고 초보 운전자, 요거는 시험 문제 잘 나오진 않지만 2년입니다. 2년. 면허 발급받은 지 2년 안에인 거죠. 그럼 2년에다가 살짝 동그라미 쳐두십시오. 2년에다가 살짝 동그라미 쳐놓은 거죠. 그래서 운전면허를 받은 날 2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을 말하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서행하고 일시정지. 요 두 가지를 잘 비교해야 됩니다. 앞지르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추월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추월은 한자식 표현이고요. 앞지르기죠.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가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시험에는 이 서행과 일시정지를 꺽쇠를 딱 묶고 싶죠. 서행과 일시정지를 묶었는데 이거는 왜 중요하냐.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뒤에 일단 개념부터 볼까요? 서행은 뭐냐면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상태. 포인트는 느린 속도라는 거죠. 느린 속도로 진행 밑줄. 느린 속도로 진행. 이게 그 서행이죠. 반면 일시정지는 차의 운전자가 그 차 일시적으로 완전 정지죠. 밑줄. 일시적으로 완전 정지. 이게 일시정지죠. 위에는 주차하고는 다르죠. 다만 이제 일시정지하고 주차를 비교해서 시험 문제를 물어보지 않지만 서행과 일시정지는 상당히 개념을 잘 구분해야 되는 게 나중에 뒤에 가서 보실까요? 44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좀 추론해서 갑니다. 44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44페이지 가서 보시면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라고 되어 있죠?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표제 아주 진하게 주신 거.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이건 제목 표제다. 아주 요 부분에서는 또 아주 잘 나온다. 그러면 서행은 뭐냐면 안 서도 돼. 그런데 일시정지는 서야 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문제를 통해서 나오겠지만 서행과 일시정지 장소를 비교하는 문제가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럼 이건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그럼 일단 보시면은 서행 장소. 그럼 서행 장소는 그러니까 그리고 도로교통법을 볼 때 나중에 제일 앞에 도로교통법 목적이 나오는데 도로교통법에서 항상 논의가 된 게 안전이에요. 안전. 교통의 안전이죠. 안전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서행과 일시정지. 왜냐하면 이제 차가 상당히 속도가 있게 하기 때문에 사고 나면 상당히 그죠? 인명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이라는 게 항상 베이스에 깔렸거든요. 그럼 이제 서행과 일시정지. 근데 서행은 잠깐만 일단 그냥 보실까요? 1번.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교차로. 2번.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번.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번.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번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시 시행된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읽었어. 읽고 그럼 이제 외워야 돼. 외워야 되는데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수업을 들으면 그냥 외우죠. 그리고 밑에 일시정지 볼까요? 일시정지 1번 교통정리를 하지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번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게 일단 읽었거든. 근데 보고 나서 머리가 잘 안 남는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자, 그럼 서행할 장소는 일단 교차로 십자야. 그리고 S자야. 그리고 요렇게 해놓고 여기하고 여기다. 요렇게 표시, 옆에 여백이 좀 있죠? 옆에 여백에다가 요렇게 있어. 십자. 왼쪽 여백이 있죠. 왼쪽에 여백이 좀 있으니까 거기다가 십자. S자. 그리고 요렇게 해놓고 여기. 자, 그럼 일단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제 제가 나중에 또 한 번 더 하겠지만 첫 시간에 이제 제가 이거 하는 이유, 그럼 이거 자연스럽게 또 공부가 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십자. 서행이죠? 서행은 차가 아까 뭐였습니까? 위험 상태가 생겼을 때 바로 정지시킬 수 있도록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게 이게 서행이죠. 이게 안전이 항상 베이스에 깔려 있으니까 뭡니까? 교차로는 차가 서로 교차하는 장소니까 뭐 할 수가 있어? 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니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도를 줄여서 가라 그 이야기거든요. 물론 이제 도로마다 다 뭐가 있습니까? 제한 속도, 규정 속도가 있기는 하지만 교차로는 서로 그러니까 들어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야.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도 우리 운전할 때 다 그냥 본능적으로 교차로에는 속도를 줄여서 가려고 하잖아. 안 그런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수험이고 법은, 그러니까 법으로 하니까, 수험을 하니까, 그런 걸 우리가 왜 되겠죠? 그럼 이제 교차로, 요거죠? 그리고 S자 뭐가 되겠습니까? 도로가 구부러진 부분이죠? 도로가 우리가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서행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또 옆에 낭떠러지가 있으면 추락할 우려가 있으니까 속도를 줄여라.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S자에 놓으면 되죠? 그리고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분. 자, 이게 비탈길은 요렇게 비탈길인데 고갯마루는 여기죠? 이건 왜 서행해야 되겠습니까? 고갯마루 넘어서면 반대편에 뭐가 안 보여? 반대편의 상황을 잘 모르니까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걸 감안해서 뭐 하시라. 속도를 줄여라. 요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가팔은 뭐가 됐습니까? 비탈길의 내리막. 내리막은 역시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뭐한가? 속도를 줄여서 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지정한 건 특별히 지방경찰청장이 여기는 뭐 할 것? 서행할 것, 일시정지할 것. 밑에는 일시정지도 마찬가지죠. 일시정지도 어떻게 됩니까? 일시정지도 특별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상식적이기 때문에 굳이 이건 따로 아니고 특별히 지정된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더라도 지방경찰청장이 생각해보고, 야, 여기서는 뭐 하라? 서행하라라고 안전표지를 통해서 특별히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안 외워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업을 안 듣고 그냥 보신다면 이거 그냥 막 무대뽀로 외워. 근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수업을 여러분 비용 지불하시고 시간 내 가지고 수업을 듣는 이유는 그냥 이런 걸 한번 들어두면 그럼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별로 물론 이제 또 여러분들이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또 반복해서 봐야 되겠지만 그걸 옆에다 십자, S자 이렇게 해두면 서행이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 거죠. 반면 이제 일시정지는 또 생각해 볼까요? 일시정지는 서행보다 좀 더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좀 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행 및 일시정지는 십자, 그러니까 서행하고 같아. 교차로야, 교차로. 근데 교차로인데 두 가지가 더 추가되죠. 교통이 빈번하다. 그럼 교통이 빈번할 때는 일단 서야 돼. 그죠? 교통이 빈번하거나, 그 밑에 있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좌우 순서대로 할까요? 좌우 확인 안 되는 경우죠. 좌우 확인 안 되는 경우, 또는 교통이 빈번한 경우죠. 교통이 빈번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두시면 그럼 이제 뭐하고 비교됩니까? 얘하고 얘가 서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는 같다? 교차로인데 옆에다 뭐 하나 적어두는 거죠. 좌우 확인 X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교통 빈번 이렇게 멘트를 남겨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정되는 경우는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물론 교차로의 경우는 뭐가 대전제입니까? 우리가 교차로에 보통은 다 뭐가 있습니까? 신호등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신호등 표시되면 신호등에 따라서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서 가는 건 상관없어. 그런데 지금 대전제는 뭐입니까? 신호등이 없다는 거.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뭐야? 신호등이 없거나 그걸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관이 없거나 이는 일반 교차, 그러니까 그런 교차로를 당연한 전제로 깔고 있는 거죠. 모든 교차에서 무조건 물론 신호등이 있어도 또 어떤
신호 위반하고는 차가 있기 때문에 뭐 서행을 해준, 근데 그거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요거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래서 뭐하고 서행과 일시정지, 요거는 서로 우리가 또 상당히 많이 비교되어서 시험 문제에서 정리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일단 이래놓고 그러면 그래놓고 기왕 연이어서 가서 보실까요? 그 14년도 문제에 15번 문제 한번 보십시오. 14년 문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4년 문제의 15번 문제 보실까요? 15번 문제 보시면 보시요. 다음 중 운전자가 일시정지할 장소로 옳은 것이죠? 그럼 일시정지. 그럼 1번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2번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번 비탈길 골갯마루의 부근, 4번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요 네 가지는 뭐입니까? 이거는 서행할 장소죠. 그런데 5번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5번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뭐하고 서행과 일시정지. 그리고 서행과 일시정지는 계속 뭐 일단 여기서는 일시정지할 장소라고 나오지만 또 중간중간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일시정지란 말은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서 어디로 도로에서 뭐 주차장이나 건물로 주유소 들어갈 때 뭐를 지나게 됩니까? 보도를 지나게 되죠. 보도를 지나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뭐 없으면 그냥 바로 가지만 일단 법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일시정지를 해라.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그리고 가는데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이 뭐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이 횡단을 하고 있죠? 그때는 서야 됩니다. 또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 요즘 어린이 보호버스 많죠? 어린이 보호버스가 있더란 말이야. 그거 뭡니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야 됩니다. 왜 안 서죠, 잘? 어디도 서야 됩니까, 그거는? 그렇죠. 일단 그 차로 뒤에 있는 사람도 서야 되고, 어디도 서야 됩니까? 바로 옆 차로도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어디로 튀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시정지해야 돼. 일단 그냥 어린이 통학버스를 보면 일단 서야 돼. 그죠? 어린이 보호버스를 보면 일단 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는 아주 넓은 4차로, 5차로 이럴 때는 아니겠지만 1차로, 2차로 좁은 거는 반대편 오는 차도 애들 차 보면 서야 돼. 근데 보통 안 서고 가잖아. 물론 이제 안 서고 가도 사고가 안 나면은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잖아? 그럼 이제 내가 뭐 한 거야?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죠. 서야 되는데 안 서고 갔단 말이야. 물론 이제 그는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이라는 게 사실 사고 안 나고 사고 안 나면 속도 위반해도 사실 크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근데 항상 뭔가 음주운전도 아시는데 술 마셔도 운전하는데 사고 안 나고 잘 가는데 문제가 되냐. 그건 자기 이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항상 이제 법이라는 게 그런 거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교차로에 서로 진입을 할 때 뭐합니까? 추돌사고 났단 말이야. 누가 우선권이 있는가? 사실 우선권이 내가 있지만 내가 양보했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그건 굳이 법을 안 따져도 되지만, 막상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가 우선권이 있는가, 이런 걸 이제 법으로 미리 정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것도, 그러니까 요거 15번. 그럼 자연스럽게 15번 바로 풀리죠. 다음 중 운전자가 일시정지. 그럼 일시정지란 말은 우리가 앞에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중간중간에 계속 개별 조문에 등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다. 됐죠? 됐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처음에는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을 수험으로 접근을 하기 좋은 방법은 그냥 기계적으로 처음부터 그냥 쭉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제 나름대로 이제 그 수업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자, 그럼 다시 12번 가볼까요? 자동차의 운행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2번 문제부터가 만만치가 않죠? 이건 닥치고 외워야 됩니다. 닥치고 외워야 되는데, 그럼 12번에 있는 자동차 운행 속도는 어디 나오느냐? 34페이지 가시볼까요? 교재. 기본 교재 34페이지. 자동차의 속도죠? 특히 1번. 자동차 등의 도로 통행 속도. 표제 아주 진하게 입죠. 이거는 무조건 닥치고 외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진하게 밑줄 치십시오. 그래서 자동차 등의 도로 통행 속도. 이건 근데 시행규칙이지만, 시행규칙은 여기 있는 거죠. 시행규칙은 여기에 있는 거지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번 보시면, 자, 보실까요? 한번 그냥 읽어볼까요? 일반 도로, 편도 1차로, 최고 속도 60km, 최저 속도 제한이 없음.
편도 2차로 이상, 최고 속도 80km, 자동차 전용도로 90km 매시, 그러니까 매시란 말은 매시간 말이니까 우리가 보통 시속이라고 이야기하죠. 시속이죠. 그 다음에 최고 속도 90km, 최저 속도 30km죠. 그리고 고속도로 편도 1차로 최고 속도 매시 80km, 최저 속도 매시 50km. 그 다음에 2차로 이상. 2차로는 다시 성용, 성합, 화물 자동차. 화물 자동차는 다시 톤수로 구분합니다. 1.5톤 이하는 100km, 최저 속도 50km. 그 다음에 2차로 이상인데 화물 자동차 1.5톤 토가는 거, 그 다음에 특수 위험물 운반 자동차 건설기계 매시 80km, 50km.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칸에 것은 경찰청장이 지정 고시한 도로.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지정 고시한 도로는 그 밑에 가부터 카까지 나오죠. 근데 이게 보통 보면 이제 뭐냐, 고속도로도 사실 우리가 가장 경부 고속도로 옛날 그죠, 구경부 고속도로는 이게 막 꾸불꾸불 돼 있죠. 근데 우리가 그 뒤로 계속 뭐야,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최근에 만들어진 것들은 뭡니까, 터널 뚫고 직선으로 쭉쭉 됐으니까 도로 상태가 안전 상태인 것들은 뭡니까, 감안을 해가지고 좀 뭡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고속도로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속도를 조금 더 뭐 하겠다, 조금 더 상향 조정하겠다, 이런 의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120km, 그러니까 위에 있는 편도 2차로 이상 그거보다는 속도가 조금 더 최고 속도가 좀 더 상향 조정이 되어 있죠. 120km, 매시 150km.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화물 자동차 이것도 마찬가지로 1.5톤 초과하는 거 특수장택도 매시 90km죠. 일단 요게 여러분들이 그냥 풀었다, 뭐 그냥 보셨다, 그럼 그냥 보신 상태에서 자 일단 바꿔다 그러면 일단 외워야 돼. 외워야 되는데 외우고 나서 자 외웠다고 치자. 외웠다고 치고 12번 문제를 보십시오. 12번 문제를 보시면 자, 자동차 운행 속도. 자, 1번 편도 2차선인, 이건 정확하게는 2차선, 이건 틀렸어. 이건 출제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저도 이게 강의를 하기 전에는 2차선하고 차로별로 구분 안 했죠. 오히려 관행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1차선, 2차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근데 1차선, 2차선은 정확한 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1차로, 2차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물론 뭐, 운전을 할 때 그런 거 잘 인식을 안 하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수험이기 때문에, 수험일 때는, 그래서 이거 출제하시는 분이 뭡니까? 출제하시는 분이 1차선이라든지, 사실 1차선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도 그런 거 아주 정확하게 차선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차로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출제 오류입니다. 그죠? 뭐 출제 오류까지는 아니지만 포인트는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그거는 차선이냐, 차로냐, 차도냐 이거 다 앞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용어가 다 개념이 정해야 됐습니다. 차도는 뭐고, 차로는 뭐고, 차선은 뭐고 이런 것들이 다 법으로 정해져, 그러니까 용어로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정확하게는 차선이라고 하면 안 되고 차로라 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편도 2차선인 일반 도로에서 최고 속도는 매시 90km이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냥 박스를 여러분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봤다. 그리고 이 문제를 푼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단 당장 잘 안 떠오를 뿐더러 또 한 번 더 찾아봐야 되죠. 그럼 이거 뭐야? 90km가 아니라 몇 킬로? 80km거든요. 2번 일단 이거 볼까요? 2번 편도 3차선인 고속도로에서 최저 속도는 매시 50km이다. 이게 일단 정답이거든요. 3번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최고 속도는 매시 100km이다. 100km가 아니라 90km거든요. 4번 편도 1차선인 고속도로에서 최고 속도는 매시 100km, 100km가 아니라 80km거든요. 5번 편도 1차선인 일반 도로에서 최고 속도는 매시 80km이다. 80km가 아니라 60km거든요. 그러면 일단 제가 설명을 일단 해드리니까 정답을 일단 찾는데, 근데 이게 그냥 보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조금 학생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외웠기 때문에 뭐야, 어느 정도 뭐가 됩니까? 어느 정도 그 문제를 푸는데 처음 볼 때는 상당히 막연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걸 여기다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일단 다시 이제 박스로 가서 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박스, 이게 실제 시행 규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우리가 코디를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하냐. 일단 보니까 고속도로죠. 고속도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고속도로는 최저 속도는 다 50km. 그러니까 고속으로 가야 되니까 최저 속도는 다 50km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고속도로 최저 50km죠. 다 그냥 짤 없이 다 50km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
형광펜이나 있는 걸 아니면 뭐 빨간 펜 해가지고 뭐야 매시 50km이죠. 요거 전부 다를 외곽에다가 요렇게 테두리를 쳐두십시오.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보니까 매시, 그러니까 이것도 뭐 사실 말로 설명하기보다 박스를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야 박스 어디다가 또 고속도로 그러면 매시 50km죠. 다 외곽에다 그렇게 테두리를 쳐두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두리를 하나 쳐두면 나중에 눈에 딱 먼저 시험 치기 직전에 보면 일단 물론 이건 자꾸 반복해서 보면 나중에 아주 지극히 당연한 지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처음이니까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두십시오. 해두시면은 딱 보는 거면 이제 뭐야 일단 뭔지는 모르겠지만 고속도로는 뭐야? 고속도로는 어쨌든 모든 고속도로가 다 최저 속도의 제한인데 그게 몇 킬로다? 50km다. 이렇게 된 거죠. 일단 그걸 먼저 깔고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기본, 그러니까 그러면 딱 그것만 하나 해도 12번 문제 보십시오. 12번 문제 2번이 뭐였습니까? 고속도로에서, 근데 뭐 3차선이든 3차로든 2차로든 상관없이 뭡니까? 3차로인 고속도로에서 최저 속도는 50km. 그러면 일단 나머지는 사실 1번, 3번, 4번, 5번은 몰라도 뭐만 보면 2번만 보면 일단 정답은 또 용케 찾아내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정답은 용케 찾아냈죠. 다음에 이제 1번부터 3번, 4번, 5번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냐? 그래 놓고, 자, 왼쪽에 여백이 있죠. 박스 왼쪽에 여백이 있는데, 박스 왼쪽에 여백인데, 제가 요거를 두 문자를 한번 만들었거든요. 뭐 어떻게 하냐? 요렇게 적으십시오. 116. 116이죠? 그 다음에 128. 그 다음에 493. 그 다음에 518, 52100, 한글로 쓸까? 5200, 그리고 53, 102. 그죠? 요겁니다. 요건 두 문자로 옆에 그래서 116, 128, 493, 그리고 518, 552, 521, 53은 사실 53은 아닌데 뭐냐? 그러니까 라임을 살리려고 제가 의도적으로 하고 그냥 한번 만드는 거죠. 그래서 518, 5200, 5300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116, 그러니까 몇 번 줄줄줄줄 그냥 중얼중얼 외우는 거야. 그래서 116, 128, 493, 493, 그리고 518, 5200, 5300이. 물론 이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고속도로는 다 뭐에 제한이 있다? 최저 속도 뭐 50km 제한이 있다. 이건 이제 했던 거에 살을 붙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보시면 나중에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다시 뭐하고 뭐로 나눕니까? 덩치가 큰 차나 속도가 그러니까 덩치가 큰 차, 그러니까 승용차, 승합차, 화물 자동차도 덩치가 적은 거는 여기에 들어가지만 또 뭡니까? 화물 자동차 중에 덩치가 큰 거라든지 건설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보다 또 조금 줄어들죠? 100인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부가해서 보는 거죠. 100이고 80이고 90이죠. 80, 90이는 또 제한 있죠. 그러나 최저 속도는 여전히 다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죠. 요게는 이게 뭐야? 6 얼마입니까? 뭡니까? 여기 고 200 여기서 이제 뭐야? 고 2인데 요거는 100인데 80이고 요게 95를 이렇게 이제 줄어드리는 거죠. 이건 이제 화물자동차. 근데 일단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요걸 충분히 익혀놓은 다음에 보라살포로 봐두시는 거죠. 됐지. 그래서 요 이야기. 그래서 116. 그리고 이거는 2차로 이상이기 때문에 뭐 거의 대부분 도로가 요거 되겠죠. 도로가 1차로, 편도 1차로인 경우는 뭐 물론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시내 주행도로는 대부분 다 뭡니까? 편도 2차로 이상이죠. 물론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또 뭡니까? 여기 이제 이게 시행규칙이 기본이지만 도로 상태나 이에 따라서 다시 뭡니까? 지방경찰청장이 특별히 지정을, 그럼 우리가 보통 시내 도로는 기본적으로 뭐야?
80이지만 보통 그렇지만 저 지방경찰청장의 특별 정에서 뭐 70km, 60km 이렇게 왜냐면 이제 법적으로 시행규칙은 이렇게 돼 있지만 도로 아무래도 이제 안전을 고려해가지고 역시 또 뭐 9번 도로라든지 이런 데들은 속도를 60km, 뭐 50km 이렇게 제한할 수 있죠. 근데 그는 이제 그는 모든 도로에 어떤 도로에 다음 중 뭐 서면 도로에 제한 속도가 뭐 이렇게는 안 물어볼 거니까. 그러니까 그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는 이제 그거는 염두될 필요 없고 요걸로 보는 거죠. 그럼 이제 128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두 문자처럼 주문처럼 여러분들이 중얼중얼 외워두는 거야. 그러면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 뭐 또 공교롭게도 뭐 이 속도 이야기는 해마다 각종 시험에서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자 2016년 우리가 2015년도 거는 안 나와 있으니까 2016년도 가서 보실까요? 2016년도 문제를 보시면 거기에 보니까 17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최고 속도와 최저 속도를 바르게 보통은 우리가 일반 도로나 고속도로가 주로 많이 나오는데 이건 또 자동차 전용 도로죠. 아까 뭐였습니까? 자구삼이었죠? 자구삼. 요걸 두 문자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그러니까 이제 물론 외울 때 뭐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겠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두 문자로 외우는 것도 상당히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 또 강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 아이고 그냥 보고 외우면 되지 뭘 그죠? 품이 떨어지게 두 문자를 외워서 하고 하느냐. 근데 이런 걸 한번 이렇게 주문처럼 줄줄줄줄 두면 자꾸 반복해야 되는 거죠. 116, 128, 자구삼 그리고 918, 9200, 고3은 사실은 그건 아니지만 이제 라임을 살려고 한 거죠. 고3 100이. 근데 100인데 120km인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고시를 통해서 120km도 너무 또 속도가 높다 해서 110km 이렇게 줄여놨죠. 근데 그거는 운전을 할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속도 위반했냐 이런 게 중요하지만 수험에서는 그런 부분은 너무 고려 안 해도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라임을 살려놓은 건데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자구3이니까 17번 정답은 뭐가 됐습니까? 4시 90km 최고 속도죠. 그리고 최저 속도 30km죠. 그러니까 이게 그 위에 멋진 보니까 2번하고 막 헷갈리겠지. 그죠? 매시 100km, 매시 30km.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두 문자로 한번 외워두고 주문처럼 줄줄줄줄 외워두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너무 어렵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쉽게 할 수 있는 건 물론 쉽게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야. 보통 이제 공부는 어렵게 해야 된다. 물론 어렵게 해야 된다 말의 의미는 고생을 해서 하라.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두 문자로 외워두면 훨씬 더 편하죠. 그럼 보자. 116, 128, 자구3. 918, 다시 계속 제가 주문을 외우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주문을 외워두시면 그러면 이 도표는 끝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속도 이야기가 나오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걸로 정리가 되죠. 속도는 맨날 잘 나옵니다. 속도는 맨날 잘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이제 12번 문제는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됐고, 자, 13번 그래놓고 이제 한번 봅시다. 1번 12번에 보기 1번 볼까요? 1번 편도 2차선 일반도니까 2차선이니까 1, 2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문을 외우기 전에는 딱 제가 설명해 주면 이제 주문을 외웠기 때문에 1, 2, 8이죠. 근데 또 아주 출제한 사람이 아주 그냥 아예 얼토당토하지 않고 80, 90, 70 이렇게 살짝 섞어내잖아. 그러니까 이건 90이 아니라 80이죠. 2번은 설명됐고 3번 봐. 자9, 3이죠. 최고 속도, 그러니까 이거 자동차 전용 도로는 최고 속도 90이죠. 자구 3. 그러니까 100km가 아니라 90이죠. 2번, 4번 편도 1차 고1, 8이죠. 8인데 100이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1차 116이죠. 116이니까 80하면 틀렸죠. X. 그러니까 이제 요는 두 문자를 여러분들이 주문으로 기억하고 있다가 문제 풀면. 그래서 사실 속도 문제는 맨날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출제 단골인데 그러면 외워야 되는데 그냥 평면적으로 너무 이렇게 표현하면 어쩌면 너무 무식하게 그냥 무대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문자로 해두면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그래도 까먹을 거야. 까먹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두 문자 해두면 여러분들이 몇 번 줄줄줄줄 뭐 하면 되는 거야? 주문을 외우면 되는 거죠. 주문 외우듯이. 그리고 항상 옆에다 적어 두십시오. 제가 적어다는 건 꼭 옆에다 표시해놓고 적어 두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2번. 12번 설명이 됐죠? 됐고. 자, 13번은 이제 12번과 연계돼서 나온 건데, 자, 12번. 제한 속도가 60km인 도로의 노면에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에 얼마로 감속 운행하느냐. 이건
연이어서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박스 오른쪽 페이지 보실까요? 박스 오른쪽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에 보시면 요거죠? 요것도 아주 잘 나옵니다. 그죠? 그 감소운전이죠. 그러니까 비안개 운동으로에는 악순식 감소운행 진행했죠. 요것도 시행규칙이지만 아주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목 밑줄 쳐놓고 감소운행에다 한 번 더 진하게 괄호나 네모를 쳐두십시오. 감소운행. 감소운행인데, 그런데 이 감소운행인데 다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밑에 보니까 100분의 20으로 속도를 줄여야 될 상황이 있고요. 100분의 50으로 줄여야 될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한 속도에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주로 주변 환경, 보통 기상 상태가 되겠죠. 비안개 눈이니까 기상 상태죠. 제가 용호동사 하는데 그제 계속 광안대교 지나가는데 막 해무가 끼어갖고 앞뒤가 아예 안 보여. 그런 상황에는 광안대교 제한 속도에다가 뭐까지 꼈다? 거리가 앞뒤가 안 보이니까 감속 운행이 되는데 얼마를 감속 운행이 되냐 이런 것도 되겠죠. 그래서 100분의 20이 있고요. 100분의 50이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00분의 50 반으로 줘야 되는 것은 상황이 기상 상황이 더 안 좋은 것일 것이다. 그건 일종의 상식, 그러니까 외우더라도 그냥 막 외우는 게 아니라 그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일단 먼저 100분의 20 일단 비 오면 100분의 20이야. 기본적으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죠. 비 오면 일단 100분의 20이에요. 그리고 눈은 비눈인데 눈은 그러니까 100분의 20이니까 100분의 20이니까 눈은 20mm 미만이죠. 그러니까 20mm 미만이 되겠죠. 그래서 비 오면 무조건 100분의 20이야. 그리고 눈은 100분의 20이니까 20mm 미만이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오른쪽에 보니까 100분의 50으로 줄여야 될 게 눈이 20mm 이상 쌓였을 때는 그러니까 눈이 이제 좀 더 많이 쌓였으니까 뭐 하게 됩니까? 속도를 좀 더 많이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눈은 요렇게 서로 비교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눈이 20mm 미만인데 3번에 보니까 눈이 20mm 이상 쌓여 있는 상태는 반으로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런 걸 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0분의 50이죠. 그리고 100분의 50은 이제 요거보다 기상 상황이 더 안 좋으니까 뭐냐? 가시거리 100m 이내죠. 가시거리 이제 앞에 있죠. 그러니까 보통 가시거리니까 폭우, 폭설, 안개 등인데 요는 말은 상관없이 포인트는 가시거리 100m 이내죠. 가시거리 100m 이내. 이때는 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두 번째 노면이 얼어붙은 게 빙판길이죠. 얼어붙어 있다. 그럴 때는 뭐가 됩니까? 얼어붙은 경우죠. 얼어붙은 경우는 반으로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좀 것은 눈이 왔는데 20mm 이상이죠. 이때는 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100분의 10 일단 비 오면 제한 속도 정규 속도의 100분의 20으로 줄여야 되고요. 눈은 왜 봐야 되냐? 두 가지가 있죠. 기준이 20mm죠. 20mm 미만일 때는 100분의 20. 그리고 100분의 50은 가시거리 100m 얼어붙은 경우 눈이 20mm 이상 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요 박스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보시면 그럼 이제 13번은 나름 그래놓고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보실까요? 13번은 나름대로 응용한 거죠. 보시면 제한 속도가 60km인 도로의 노면에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에는 얼마로 감속 운행이 되느냐? 자, 그럼 60km인데 20mm 미만이니까 100분의 20을 감속을 해야 되겠죠? 그럼 60에다가 100분의 20을 곱하면은 12가 되겠죠?
그것을 빼면 뭐가 되겠습니까? 48kg가 되겠죠? 정답은 2번. 그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조금 나름대로의 응용 문제죠. 응용 문제. 뭐 아주 뭐 복잡하고 이런 고도의 사고력 이런 게 아니라 외운 걸 구체적으로 뭐 실제 시험 문제 어떻게 잘 나옵니까? 그냥 요거 두 가지가 또 서로 뭐입니까? 맨날 사지선다 내면 딱 좋잖아. 요거 세 개 해놓고 요거 하나 넣다든지 그죠? 해가 딱 그러니까 또 이게 잘 나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도로에서 시험 문제에서 아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안전이니까 안전의 가장 양대축이 뭐야? 속도죠. 속도하고 음주 사건 이런 것들은 뭐야? 아주 시험 문제.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뭐야? 숫자 그리고 형량까지 다 기억해야 된다.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가 가해지느냐. 그거는 숫자 이런 것까지도 다 기억해. 그건 좀 잘 나죠. 물론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벌금 막 징역 몇 년 이런 게 막 쫙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걸러드릴 겁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관련되는 거, 속도 위반 관련되는 거 이런 것들은 출제가 아주 잘 되죠. 그러니까 속도 이야기는 무조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는 거죠. 자, 그러면 4번, 13번 설명이 됐죠? 됐고요. 자, 14번. 그러니까 서울시 문제 2014년도 문제를 아주 강조하는 게 진짜 도로교통법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놓은 거죠. 14번. 긴급자동차죠? 긴급자동차의 종류에 해당되는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긴급자동차 이것도 무조건 나오는데 뭐냐? 이거는 긴급자동차는 긴급자동차 지금 우리가 시간이 또 타임이 너무 길어지는데 조금만 쉬었다가 합시다. 조금만 쉬었다가 그리고 나머지 1시간씩 이렇게 단위로 할 테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은 치우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십시오.